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체감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맹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춥습니다, 센터장님. 네. 자,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24도라고 해서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 영하 24도, 체감 기온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 기온만 가지고 사람이 네. 그 영향을 갖다 어떻게 받냐가 정확하게 측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열을 뺏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그런 체감 온도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 네네.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이 영하 15.1도까지 떨어졌지만 바람이 불다 보니까 체감 기온은 영하 24도까지 내려갔고요. 네네. 현재도 서울 지역 그 기온이 영하 12도인데 지금 서울 지역에 초속 한 6.4m 정도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 기온이 영하 22도 이하를 현재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이 강할수록 체감 기온은 더 낮아지죠. 네. 이렇게 강력한 추위와 함께 폭설도 찾아온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이제 서해안 쪽으로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이제 그 따뜻한 지금 저 서해상 같은 데는 한 7도에서 10도 내거든요. 해수 온도가. 근데 그 위를 지나오는 이 차가운 공기는 지금 한 850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한 1,500m 정도 높이가 한 영하 20도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30도 정도 기온차가 나거든요. 네. 그러는 경우에 굉장히 그 연력학적 불안정한 대기 형성되면서 해상에 눈구름이 만들어져요. 네. 이 눈구름이 육지 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 이제 폭설이 내리는데 대개 이 추운, 그러니까 더 추운 공기가 내려올수록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더 강할수록 폭설, 눈이 내리는 양은 더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겨울 들어서 그렇게 심한 추위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온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겨울철 추위는 일단 이제 북극한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은 뭐 당연히 북극한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쪽으로 밀고 내려온 영향이거든요. 대개 북극 그 주변은 제트기류가 이제 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사행을 하면서 돌고 있는데 네. 이 사행하는 쪽이 적을 경우는 북극이 한게 안 내려오죠. 중위도까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깊이 사행을 하게 되면 이 남쪽까지 그 한계가 내려오게 되는데 네네.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유럽,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 뉴욕 같은 데는 22도까지 올라가면서 벚꽃이 피어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핑크 크리스마스다. 굉장히 지구가 더웠습니다. 네네. 그때는 사행을 못했어요. 그냥 북극 한기를 그대로 제트기가 다 막아줬거든요. 그게 1월에 들어서면서 이 북극 한기가 굉장히 깊게 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행을 해서 한기가 내려오는 쪽, 그쪽에 위치한 데는 아주 한파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반구 쪽은 미국 북동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하면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중국과 한국 이쪽 지역으로 이 한파가 내려오는 그런 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에 한기가 내려오면서 지금 뭐 뉴욕이라든가 서울,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라든가 뭐 이쪽 불가리아라든가 이쪽 지역이 오늘 아침에 영하가 한 15도, 16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는 지난 12월과 틀리게 굉장히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혹한이 닥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약화가 되면서 한기가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데 제트 기류가 이렇게 약화된 원인이 온난화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역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온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는다는 거죠. 북극에 빙하가 많이 있으면 일단 태양으로부터는 그 빛을 다 반사를 시키고 또 거기다 이 복사 냉각도 심합니다. 이 얼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북극 그 한기를 막아주는 게 제트기류인데 예. 북극과 중위도 지역의 기온 차이가 커질수록 이 제트기류는 더 강해지면서 한기를 밑으로 끌고 내려오지 않아요. 북극 주변의 한기를 막아주는데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로 해서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북극 빙하가 많이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극은 바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도와 그게 기온차가 클수록 제트는 강해지면서 안 내려오는데 이게 약해지다 보니까 중위도 지역까지 급격하게 사행을 하거든요. 헐거워지면서 저희들은 제트기가 헐거워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아무리 북극이 기온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위도 지역보다 그렇죠.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 한기가 내려오게 되면 중위도 지역이 굉장히 더워지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전반적으로 겨울이 그렇다고 더 추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 통계를 내보면 겨울은 계속 따뜻해지는데 네. 다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특성이 뭐냐면 이런 열탕과 냉탕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널뛰게 하듯이 예. 이런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겨울이 옛날보다 더 추워진 건 아닌데 이렇게 추워질 때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한 한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통 이 따뜻한 겨울이라고 하면 엘니뇨 현상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엘니뇨 현상이 좀 물러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이제 작년 11월에 정점을 찍었어요. 이제는 이제 좀씩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일단 올 봄서부터 약해지기 시작을 해서 여름이면 엘니뇨는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제 엘니뇨는 점차 약화되는 그런 축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날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점은 사실 오늘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추위 같은 건 거의 3년 만의 추위입니다. 서울 네. 지역이 3년 만에 이제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내일은 아주 매우 춥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좀 추울 것 같고 이번 주는 내내 영하 10도 서울 지역이 이 정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다시 토요일 오후서부터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번 주보다 더 추운 한파가 내려올 것으로 이제 KB대예보센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올 겨울은 거기까지 추울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는 이제 평년기온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위는 이제 지금서부터 일주일 정도가 일주일 정도는 아주 네. 매우 추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좀 추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가 발령되잖아요. 그 발령의 기준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해당되는 기준은 주의보는 영하 12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경보는 영하 15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하 15도 이하인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제천 지역 이쪽으로 이제 한파 경보가 발령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제 수도권 지역, 충북, 경북 이쪽 지역으로는 영하 12도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것이죠. 네. 네. 지금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것도 있고 특보가 발령된 것도 있는데 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는 경북 내륙 쪽으로 한파주의보인데 네. 내륙부 내륙 쪽으로는 한파 경보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이 호남 쪽에서도 내륙 지역 쪽으로는 내일서부터는 주의보로 좀 더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특히나 노인분들 또 어린이분들은 이 같은 한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외 활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노약자분들은 이 기온을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야외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심장 질환자라든가 폐질환자 혹은 혈관 질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한데 특히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환자들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외출을 해야 한다면 노출되는 부위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 쓰시고 마스크 쓰시고 머플러하고 장갑 쓰시고. 왜냐하면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거든요. 이 정도면 캐나다 환경국에서는 이때부터는 거의 동상이 노출된 피부는 동상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온도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 맨피부가 특히 노약자분들은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도 동파 사고나 비닐하우스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활에 제일 밀접한 게 수도관 동파인데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어제 계량기 쪽으로 다시 옷도 갖다 좀 헌 옷도 네. 갖다 싸놓고 막 그랬는데 물을 좀 틀어주시는 것이 좋고 요새 같으면은 네, 외출할 때도. 네네 외출할 때는 꼭 저녁 때 밤에도 물을 조금씩 틀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게 농작물 같은 거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온도 또 축사 같은 데도 이 바람막이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춥다 보니까 이 전열기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추위도 물론이고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 또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는 눈이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는 눈이 산성 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들 어릴 때는 눈 오면 눈 먹고 막 눈에서 뒹굴고 그랬는데 네. 저는 요새 어디 가서도 그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각적 직접 맞지 말아라.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눈 올 때도 꼭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입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차량 이 눈이 쌓이면 빙판길이 되니까 네. 뭐 체인 같은 거 감고 다니신다든가. 네.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고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게 낙상입니다. 아, 미끄러져서. 네, 미끄러져서 이 넘어지시는 게 의외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 노약자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눈 올 때는 외출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